요사이 우리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곡가이시면서도 이 시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인데 요새 이 대선 국면에 대해서는 뭐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제가 그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도 필요하겠지만은 적어도 제1야당의 대표는 정치적으로 사회생활에 경륜이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일을 생각하고 내년을 생각하고도 문제가 없을 말을 신중하고 아주 가려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홍준표 후보를 따르던 20, 30대 당원들이 많이 탈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대표라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을 대표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탈당하는 사람도 이 얘기를 한다면은 새로 입당하는 사람도 당연히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보니까 새로 입당한 사람이 2배로 더 많더라고요. 그거는 얘기 안 하고 탈당한 사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심보가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제가 토론 때 윤석열 후보가 옛날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조국 수사를 하는 거는 보니까 과잉 수사였다. 그런 비슷한 얘기. 이렇게 이제 토론에서 얘기를 합시다. 그런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는 홍준표 후보를 따르던 사람은 당연히 저는 떠나는 게 좋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당에 남아있으면요. 괜히 당 안에서 딴지 걸고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빨리 나가는 게 더 좋은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이 깔끔하게 또 승복을 했잖아요. 승복을 하고 그 지지자들이 요새 여론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윤석열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대통령 후보 이렇게 결정하는 날 홍준표 의원 다음에 원희룡 후보 다음에 유승민 후보 깨끗하게 승복하는 걸 보면서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그 이튿날인가 또 하루 이틀 뒤에 뭐 범죄자로 잡혀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통에 속상합니다. 맞죠. 그건 뭐 격렬하게 싸우다가 진 사람의 마음이라고 좀 이해를 해줄 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승복한다 했으면 승복하는 건 끝나야지. 그 다음날 딴 얘기를 또 할 때 저거는 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복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행동은 승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새 정권 교체가 될 거로 봅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분명히 될 거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대표님 어릴 때 위인전 많이 봤죠? 그렇죠. 많이 읽었죠, 우리는. 링컨이라든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 어릴 때 어떻게 자라가지고 어떤 품성이고 어떻게 정직하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 이런 위인전 많이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릴 때 많은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사이 참 답답하고 슬프게 생각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자기 윗사람에게 우리가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쌍욕을 하는 사람. 예. 또, 검사도 아닌 사람이 검사로 사칭하고 사기치는 거. 그래가지고 범죄자로 남은 거. 다음에, 남을 무고한 사람. 무고. 또, 자기 형을 억지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람. 시키진 않았어요. 여하튼 시키려고 했었다. 시키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여하튼 간에 음주 운전을 했다든지,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는 어린이들이 봤을 때, 예. 야, 저런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갖게 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거 참, 우리 어른들은 크는 아이들한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 크는 아이들한테 어른들, 그런 좋지 못한 몸보기를 보이는 거, 예. 이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더구나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른이거든요. 그러면요. 대통령은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한테 전해지니까 가장 큰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 저분이 어릴 때, 또 옛날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되구나 하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 씨가 며칠 전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예.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딱 걸고 들어갔지, 음주운전보다는 초보운전이 더 위험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제가 그걸 듣고요. 예. 정말로 참 한숨을 돋는데, 예. 모든 사람은 다 초보 운전을 거쳐가지고 운전이 되거든요. 10년, 20년 경력을 샀는데, 저도 초보 운전을 거쳐가지고 지금 40년 가까이 운전을 하는데 무사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무사고 운전. 40년 무사고. 와, 예.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보다가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 그거는 그야말로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돼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잘못된 생각, 궤변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음주운전 하듯이 나라를 통치할 거 아닙니까? 이 작곡가의 눈에 비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그냥 보기로는요.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그냥 봤을 때는 뭐 크게 매력이 있다고 못 느꼈어요. 예. 바지도 좀 헐렁하게 있는 것 같고. 그러고 제가 작년에 윤석열 총장 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도리도리. 우리 아들 보고 저 그랬어요. 봐라. 저 양반 이 얘기할 때 고개를 가만히 두고 있지 못하고 예. 시선을 한 군데 집중을 못하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거 참 나쁜 거다. 제가 이 얘기한 일이 있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나중에 그분의 흠이 됩시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가지고는 마음에 안 드는 데도 있는데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이렇게 위에서 시킨 대로 고분고분 잘했더라면은 자기가 그렇게 시골로 쫓겨가지 않았을 거고, 또 총장이 됐을 때 뭐 이렇게 위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또 여권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했더라면 그렇게 고초를 안 나갈 텐데, 자기가 고초를 당하면서도 자기가 검사로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꿋꿋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병든 이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검사라는 노래를 혹시 작곡하실 때 윤석열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까? 아니, 염두 뒀죠. 아, 그래요? 예. 헌법 정신 하는 거 그 가사가 들어가 있는데 예. 윤석열 지금 후보가 그 헌법 정신을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옛날에. 예. 그래서 제가 그 가사 내용이 보면은 예.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헌법 정신에 의해서 검사가 처음에 검사 보직을 받을 때 이렇게 검사 맹세한 거 있습니까? 예. 이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진짜 검사다. 그리고 뭐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범죄 행위를 보고도 모른 체 하는 거 이거는 가짜 검사다. 예. 네, 이런 내용으로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진짜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 법치는 좀 쓸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걸 이제 생각해 봤거든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검사로서 자기 할 임무를 다 하려고 애쓰는 걸 봐서는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은 참 불의를 보고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옳게 집행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 저는 또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요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좀 이렇게 편드는 같은 얘기를 했다가 곤욕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부정축제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참 잘못한 거다. 잘못한 것도 맞은데 그 당시에 물가 지수를 한 자리로 잡겠다. 꼭 공약했던 거 지킨 거. 그 다음에 세계에서 뭐 그야말로 선두급으로 경제 성장을 시켰다. 경제 성장률 세계 1등. 예. 80년대. 또 그 당시에 적재적소에 최고의 전문가들만 앉혀가지고 나라를 경영했다는 거. 이런 걸 딱 집어가지고 그런 거는 참 잘했더라. 이랬더라면 자기 곤욕을 안 당할 텐데 정치는 잘했다. 이러니까 너무나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곤욕을 당했거든요. 뭐 그런 실수는 있는데 사실 취지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취지가 바로 제가 아까 예를 든 거 그렇게 이 얘기를 하려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좀 뭐랄까 아직 초년생이니까 네, 그런 실수를 많이 했잖아. 배우실 겁니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아주 그 논란이 있는 거는 정확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왜곡하지 못하도록. 예. 트집이 안 잡힐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배웠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었던 게 이번에 광주에 가서 예. 방명록을 썼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쓰고 반격이 들어오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참 웃었는데 어디 트집 잡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반드시 가니까 트집 잡는 사람이 아주 바보가 됐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춤법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트집 잡는 게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았어요. 예. 틀리지도 물론 안 했지만은 그런 걸 트집을 잡을 기회 어디 있습니까?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트집을 잡다가 국어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으로 들통이 나고 그 마음속에 독재적 사고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저는 또 이제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한 가지 참 답답한 게요. 안철수 씨. 저는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그 양반이 정치를 시작한 게 한 10년쯤 됐나요? 2011년 딱 10년이네. 예. 결과적으로 그 양반이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상당히 후퇴시켰다고 봅니다. 박원순 씨를 서울시장으로 밀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돼가지고 결국은 추한 얘기만 남기고 자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현 대통령을 그때 몇 년도인가요?
단일화 시켜주고 2012년 단일화 시켜가지고 밀어주고 그 다음 선거 때 자기가 또 출마해가지고 우쪽의 표를 가르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나라가 이 꼴인데 결국 저는 보면은 안철수 씨가 우리나라 정치를 상당히 후퇴시킨 역할만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단일화를 빛으로 내걸어가지고 오세훈과 단일화하고 지니까 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표를 상당히 자기가 참, 그냥 투표 선거 표를 얻은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의 표를 얻었습니다. 하나 얻었거든요. 예, 예. 그러고 그 당시에 또 약속을 하기를 출마할 때 대통령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고 했었거든요. 예.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죠. 맞습니다. 그 양반이 가장 표를 많이 얻은 게 작년 코로나 사태 한참 심할 때 예. 대구 가가지고 그 의사복 입고 예. 참 그야말로 방수복 입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왔다 갔다 할 때 땀 흘리고 할 때 그때 참 보기 좋았어요.